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일원에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막말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 사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주 등 일부 지역의 시민권 취득 지연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일원에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등이 우려됩니다. 오는 19일 뉴욕 뉴저지 일원 낮 최고 기온이 95도에 달하고 20일에는 100도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매일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체감 온도는 최고 100도에서 105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하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뉴욕 시민들은 폭염 소식에 정전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콘 에디슨 대변인 마크 클랜데니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말 폭염으로 전기 수요가 급증할 경우 또다시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폭염 발생 시 지역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센터, 시형 아파트 시설 등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두통, 피로,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 열사병 증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샤워 시설을 구비한 놀이터와 공원의 위치는 시정부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퀸즈 지역 도서관 정보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막말을 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나아가 대통령 탄핵안까지 발의가 됐는데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 의장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240표, 반대 187표로 통과된 결의안은 이민자들과 유색인들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합법화하고 고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적 발언을 강력히 비판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각인을 새긴 것입니다. 하원 435석 중 23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단 4명만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논란은 결의안 통과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엘그린 의원은 발의안에서 트럼프는 미합 중국의 대통령직이라는 최고 지책에 경멸과 조롱, 불명예와 오명을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결의안 표결에서 공화당이 얼마나 단결했는가를 보니 기쁘다고 말하면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의 결의안 관련 발언이 하원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표결에 앞서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대통령의 발언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연설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펠로시 의장의 연담 발언이 토론 주제를 국한하고 인격적 표현을 피하도록 하는 발언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 사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브루클린과 맨하탄 일부 지역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으며 또 일부 지역에서는 IC 요원들의 단속이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시 뉴저지주 패세이 카운티에서 IC 요원들이 서류 미비자의 집에 현관문을 녹화하며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요원들은 집안에 있던 10대 소녀에게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소녀는 주택 출입 허가증 혹은 영장이 있는지 물었고 요원들은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고 소녀는 나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소녀의 대처에 자리를 떠난 요원들은 당일 다시 찾아왔지만 소녀의 가족들은 위층에 숨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대 소년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올라온 자신의 권리 알기 행동 지침을 따라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권리 알기의 주요 내용은 IC 요원은 영장 없이 주택 진입이 불가능하며 IC 요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것, IC 요원이 요청하는 모든 서류에 사인하지 말 것 등입니다. 또 3명의 IC 요원들이 뉴욕주 업스테이트 알비온 빌리지에 위치한 한 서류 미비자의 집에 별도의 영장 없이 강제로 출입하려 한 시도가 뉴욕 이민자 연맹의 트위터를 통해 밝혀져 서류 미비자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4일 IC가 브루클린과 맨하탄 일부 지역에서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선셋파크, 할렘 등에서 IC 요원들이 단속을 벌이다 실패했다는 몇 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주 등 일부 지역의 시민권 취득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시민권 발급 지연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2020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국인들의 전미 파트너십과 히스패닉 비영리 단체 우니도스 USA는 최근 민주주의의 억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 서비스국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의 시민권 취득 적체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전국 시민권 신청 평균 대기 기간은 약 10개월이며 3년 전에는 평균 5, 6개월이 소요됐지만 올 3월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의 시민권 취득 소요 기간은 약 15개월에서 28개월로 전국 도시 중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2020년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뉴욕주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맨하탄의 경우 현재 시민권 취득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저지주는 선거일 21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며 뉴욕의 경우도 컷오프 데이가 지난 2월 13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적차의 현상이 미국 내 이민자 약 74만 명의 투표권을 상실시킨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의 경기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즉 조만간 기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고 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무역과 성장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많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더욱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전망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탄탄한 고용시장, 목표치 2% 부근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한 국가의 통화 정책이 금융, 무역, 신용 채널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경제, 금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켜본 바 있다며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는 상호 연계의 효과를 이해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0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11일 상원은행위원회에 잇따라 출석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달 말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이번 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100% 반영하고 있으며 0.25%포인트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전체의 주택 중간 가격은 1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북동부 퀸즈의 경우 3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중개회사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퀸즈 주택 거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톤 등 북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중간 가격은 69만 7,5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감소했습니다. 이 지역의 가격 하락폭도 퀸즈 6개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컸습니다.
더욱이 북동부 지역의 2분기 주택 매매 건수는 638개로 전년 같은 기간에 759개에 비해 15.9% 두 자릿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시 주택가격 고공행진을 견인해온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도 지난 2분기 주택거래 중간가격이 1분기보다 11.2% 하락한 90만 3,41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2분기 퀸즈 전체의 주택 중간가격은 57만 2천 달러로 전년에 비해 2.5% 올랐습니다. 1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퀸즈에서 주택 중간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JFK 공항과 캠브리아 하이츠, 홀리스, 하워드 비치, 자메이카 등 퀸즈 남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4% 상승한 54만 7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 주택 유형별 매매 중간가격은 콘도만 감소했고 코앞과 원에서 3 패밀리 하우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분기 퀸즈에서 거래된 콘도의 중간 가격은 57만 5천 달러로 12.9% 하락했고 매매 건수 역시 256개로 39.5% 줄었습니다. 그러나 코앞은 전년 같은 기간 28만 5천 달러보다 6.6% 상승했고 원에서 3 패밀리 하우스도 69만 달러로 1.5% 상승했습니다. 어제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4회 이상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이 불어됩니다. 한국 법무부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시범 운영했던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규정을 8월 1일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료 3회 미납까지는 6개월 이내로 비자 연장이 허용되지만 4회부터는 한국에 머무를 수 없도록 비자 연장이 불어됩니다. 단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오는 2021년 3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당연 적용하게 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신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 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건강보험증 도용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월 23일부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원 환자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2014년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낮게 담배를 판매하던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담배 밀매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데니엘 판탈레오 경관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에릭 가너 사망 5주기이자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나온 것입니다. 판달레오 경관은 당시 낮게 담배를 판매하던 에릭 가너의 목을 감싸는 형태로 조른 뒤 넘어뜨렸는데 천식 환자였던 가너가 숨을 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은 목을 조르는 기법을 금지하고 있어 사건이 발생한 후 검시관이 목을 조른 행위가 가너의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소견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판탈레오는 지난 2014년 뉴욕주 대배심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뉴욕시경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판탈레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시티바이크가 오는 2023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2배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전체 자전거 수도 4만 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시티바이크 운영업체인 리프트와 계약을 체결한 뉴욕시 정부는 처음으로 브롱스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며 현재 맨해튼 다운타운과 미드타운에 집중된 거치대를 업타운으로 확대하고 브루클린과 퀸즈에도 거치대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자전거 수도 4만 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는 추가로 1억 달러를 시티바이크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뉴욕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 서비스 지역을 2배로 넓히고 자전거 수를 3배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티바이크는 브루클린 이스트 윌리엄스버그와 부시윅 등 L 전철역 인근을 비롯해 퀸즈 리치우드 지역 등의 25개의 새 거치대를 곧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건강보험 회사인 헬스퍼스트의 지원을 받아 30만 달러를 투입해 장애자를 위한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발생한 리지크레스트 강진 이후 잇따르고 있는 여진이 점차 2개의 주요 지진대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리지크레스트에서 발생한 여진 대부분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2개의 주요 지진대인 오원스밸리와 갈록 단층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단층은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872년 오원스밸리 단층에서는 7.9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주택 59채가 파손된 바 있습니다. 부에나팍 지역에 잇따라 코요테가 출몰해 애완견들을 공격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에나팍에 거주하는 스캇 구들링은 지난주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 곳곳에 핏자국이 있었고 자신의 애완견 말티프 셀리는 사라지고 또 다른 애완견인 슈나우저 머피는 여러 군데 물려 큰 부상을 입었다며 코요테가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들링은 집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집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코요테의 무리들이 포착됐다면서 사라진 셀리 역시 코요테가 물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코요테 수가 증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시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법안은 인종의 특성과 관련된 헤어스타일이나 텍스처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일부 고용주나 교육구가 흑인 등이 주로 하는 애프로 스타일의 머리를 착용할 경우 채용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로 헤어스타일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면서 법제화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15일 소수계 여성 소유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5년 연장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져 시행된 뒤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됐던 이 프로그램은 소수계 여성 소유기업의 각종 주정부 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정부 사업 입찰 시 기존 20만 달러 규모까지 입찰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던 것도 50만 달러까지로 한도를 높였습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는 뉴욕주의 고교 졸업률과 학업 성취도 및 대학 수학 준비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150여 년간 뉴욕주에서 졸업고사로 활용되어 리전트 시험의 개편 여부를 조사합니다. 고교생들이 졸업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리전트 시험은 대체적으로 지지를 받아왔지만 난이도와 효용성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어제 담배 구입 허용 제한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11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16개 주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도 지난 2016년부터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강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 75도, 섭씨 영상 2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곳에 따라 맑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토요일 맑겠으나 습도가 높은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